바랍니다. 네, 청장님, 그 조세 특례 제한법 38조 2, 따르면 지주회사를 설립, 전환하기 위해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 출자하게 되면 그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현물 출자 대가로 받은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 알고 계시죠? 예. 2001년도에 도입하면서 3년간 원래 운영하려다가 연장을 거대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이 지주회사 과세 이연제도 이용한 기업이 총 118개에 달합니다. 일몰이 연장되면서 너무 많은 기업의 혜택이 주어지자 재벌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그래도 어디까지나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것이라서 결국은 받을 수 있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기재부가 조문을 정비를 하는데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포함된 상속이라는 문구를 빼버렸습니다. 빼버리면 사달이 났는데요. 기재부는 그 당시에 주식을 처분하는 것에 상속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2016년 민원 해신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원은 좀 이를 달리 봤습니다. 2012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삼양그룹은 당시 과세 이연 제도를 이용했다가 2013년 상속이 이루어지면서 국세청이 양도세 11억 부과를 했는데요.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이 2019년 12월에 법령에서 상속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점에 주목해서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따라서 지주회사 과세 이연을 받은 법인이나 개인 주주가 상속하더라도 과세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지주회사 설립 전환하기 위해 출자한 주식은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으로 양도나 증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과세 이연이 일몰되는 2026년 이전에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청장님, 지금까지 이 제도를 통한 과세 이연 금액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숫자가 지금 조 단위가 넘는 걸로 10년간 무려 13조 원이 넘습니다. 그중에 최근 5년만 놓고 보면 과세 이연 금액이 6조 6천억 원이 넘고 과세하지 못한 세금이 1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자, 이 세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2019년 행정법원 판결 이후에 당시 용산 세무서장이 2020년 1월에 항소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9월에 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 그냥 확정이 돼버렸어요. 청장님, 그 당시 왜 용산 세무서장이 항소 취하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 특정 건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항소를 취할 때 저희 마음대로 국세청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법원이나 그러면 이따가 제가 예. 마지막 이따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 법 개정 당시 취지를 기재부가 밝혔고 민원 회신한 근거도 있는데 과세 당국이자 행정관청이 중간에 소송을 포기해버린 것은 참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국세청이 소송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과세 이연을 받았다가 상속으로 법인세 신고를 했던 기업들이 줄줄이 조세 심판을 걸어서 경정 청구를 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청장님, 해당 판결 이후에 조세 소송이나 심판을 통해서 과세가 취소되거나 경정된 건수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단 그 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로 저희가 심판원에서 그 몇 해 후에 또 진 것으로 그거는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세 질의를 했더니만 국세청 담당자, 법무 담당자 말이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국세청이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자, 본 의원이 그 기재부 확인해 보니까 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할 때는 포함을 안 시켰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는 관련 조항에 상속 문구를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왜 국세청이 소송을 포기를 했는지, 기재부가 과거에 왜 법조항에서 상속 문구를 뺐는지, 또 이제 와서 2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늦게 법 개정하겠다고 나서는 건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도세 빼줄 기업들 다 빼주고 나서 이렇게 이제 와서 하겠다는 거 혹시 아닌지도 정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청장님, 그 조특법 38조 2에 따라 과세를 이연하고 나서 상속을 이유로 과세한 게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 소세 소송이나 심판을 통해서 과세가 취소된 건 몇 건인지 정리해서 종합감사전에 그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에 소송을 포기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의원실로 담당자를 직접 보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네. 네, 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네. 2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022년도에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하자 이 정부가 개선 방안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기재부와 징수기관과 협의를 하겠다고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세수 추계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세청도 기재부와 별도로 세수를 자체 추계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해 성과 평가를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의원실에서 징수기관인 국세청에 세수추기위에 참석해서 낸 의견에 대해 자료 요구를 했더니만 국세청에서 해당 요구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가 적절치 않다. 자료 요구 문구가 감성적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세수추기위 개최 장소 등에 대해 물어보니 스터디 카페에서 하겠습니까? 라는 등의 어처구니한 답변을 했습니다. 2022년 대책 내용과 달리 국세청은 세수를 자체 추계하지도 않고 성과 평가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선 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답변도 제대로 하지 않는 해당 상황을 파악하셔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대로 된 답변을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좀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장님. 예. 오늘 업무 현황 보고 내용 중에 6페이지 보면은 조세 정의를 구현하는 공정한 세정 그 세 꼭지 중에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위협하는 불공정 민생 침해 역의 신종 탈취와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세무조사 영장 집중되어 있는데요. 예. 주가 조작 행위 여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 뭐 크게 따지면 민생이나 그런 쪽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되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예. 자, 청장님. 올해 주가 조작에 대한 탈세 단속 실적을 본의원실에서 질의하자 국세청은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이제 알 수가 없다고 답변을 했으면 알고 계시죠? 근데 2013년도에 국세청 등 5개 기관이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건절 종합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보면은 주가 조작 등에 대한 자료를 금융당국이 국세청에 제공해서 조세 탈루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소위 전주가 작전 세력에게 명의를 제공하면 증여세를, 작전 세력이 부당이득을 올리면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금융당국으로부터 불공정 거래에 관련 자료를 얼마나 전달받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받고 있는지는 자,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게 예. 확인해 보니까 많게는 20건, 매년 10여 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2년 기준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사건 수리 현황을 보면 총 220건에 달하는데 국세청에 넘은 자료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 자료 중에 국세청에서 탈세 사실 확인해서 과시한 건수가 얼마에 가나 되는지 국세청 역시 국세청은 별도 관리하지 않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청장님, 주가 조작, 아까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엄정 대처 그런 내용도 업무 계획에 담겨 있었는데요. 이 국세청이 과거에도 그렇고 올해 업무 계획에도 이제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니까 제대로 자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한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사건에 비해 실제 국세청이 넘어온 자료가 너무 적은 이유를 파악해서 국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일까요? 세금일까요? 물론 양도 차익에 과세를 하게 되면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 테니까 주가 조작 요인이 좀 떨어지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두려운 것은 바로 자신들의 거래 내역, 주식 보유 내용 등을 감독 당국이나 과세 관청이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두려운 것일 것입니다. 실제 주가 조작에는 차명 계좌 또는 그 계좌를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자기 계좌를 빌려줘서 세금 몇 천만 원 주고 더 많은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다면은 주가 조작에 가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과세 당국의 본연의 양도 차익 등의 소득 금액과 거래 기록이 고스란히 남는다고 하는 건 차원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죠? 예. 좀 크게 말씀해 주시죠. 동의하시죠? 예, 예.
아직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됩니다.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 제174조의 1을 보면 금융회사는 6개월마다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 내역과 매년 금융투자 상품의 보유 내역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 조작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자들의 주식 거래 내역은 물론이고 보유 내역까지 정확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압박을 받게 되는 주가 조작 세력들은 특히 이 금투세 도입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주가 조작이 적발되면 다음 쟁점은 이를 통해 얼마의 범죄 수익, 즉 양도 차익을 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 점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국세청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주가 조작 세력들이 얼마의 차익을 얻었는지 확인하려면 재판 과정에 들어가서 검찰이 거래소에 심리분석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실제로 도입지 못해서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거래소에 권오수 전 회장 지인들 계좌의 매매 차익 심리 분석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 결과 중 김건희 여사의 계좌의 경우에 총 13억 9천여만 원의 차익이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청장님, 이 자료가 나오는 때까지, 그러니까 요청해서 받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린 줄 아십니까? 43일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43일이나 걸리지도 않고 국세청 바로 파악할 수는 있는 것이죠. 예, 다소 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뭐 양도 차익 발생하고 예, 어느 다 과세가 정도까지 되니까요. 자료를 받느냐에 예.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거래소 심리 분석 결과는 말 그대로 거래소를 통한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만 주식 보유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톡옵션 같은 경우는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 조작 세력들의 경우는 불공정 거래 유인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주가 조작의 전말이 고스란히 국세청의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더 금투세 도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장님, 금융회사 이란 금투소득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한 것은 금투세 도입 당시가 아니라 2021년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 그거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국세청이 2021년도에 세법 개정 건의를 해서 지금과 같이 바뀐 것입니다. 물론 이미 통과된 금투세 시행, 현재 최근 이제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원천 징수 문제점 등을 보완해야 할 부분을 보완하고 시급히 보완하고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당론입니다. 다만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주식 등의 보유 현황과 거래 현황을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국세청 시스템 구축에 예산 230억 원 사용했죠. 예, 그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사들도 수백억 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그냥 매몰 비용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향후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과세 용이하고 또 자본시장에서 실제 큰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금투세 어떻게 결론 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통보하고 파악하고 하는 그 시스템 유지하는 거, 청장님 여기에 대해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공정과세라는 거면만 보면 의원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정책을 하시는 또 더 큰 부처에 있는 분들은 또 다른 면을 생각하니까 저희는 뭐 과세 정의, 공평성 요 정도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쭙는 거는 금투세 시행 여부 폐지 유예에 대한 의견을 달하는 것이 아니라 금투세가 유예가 되든 가서 폐지가 되더라도 과세 관점에서 이미 국세청 230억 조작을 했고 정권사도 수백억 조작을 한 상황에서 이 거래 내용에 관한 내용들이 소득세법에 따라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이 내용은 계속 유지가 돼서 과세 관청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은 유지해야 되지 않는가? 예, 의원님, 예, 사실은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 역시 그 부분도 저희 공정과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100번 맞다. 근데 또 다른 면이 있을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말씀 제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장님. 예, 아까 제가 오후에 자료 제출 요구 관련해서 예,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자료 제출이 제 본의원실에 오질 않았는데요. 예,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종합 국감 전까지 예, 예, 좀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기 청장님, 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천하람 의원님께서 이제 검투세 관련한 질의를 예, 예.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천하람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이게 청장님의 지난번 발언을 인용을 하시면서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확정 징수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우리 이제 천하람 의원님께서 만약 지금 징수 방식이 바뀌면 10월 중순인데 내년에 할 수 있습니까?라고 이제 예, 질의한 예. 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못합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예, 이제 확정 징수 방식으로 바뀌면 또 검투세가 예정대로 내년 2025년 1월 1일에 시행이 되면 예, 확정 신고는 2026년 5월에까지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내년 5월 말까지 확정 예. 신고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예, 확정 신고 예, 징수 예, 방식으로 예. 바뀌면 예, 검투소득세가 시행되는 내년에 2025년에 아, 발생한 예, 소득 예, 의원님 관련해서 말씀 맞습니다. 2026년 5월까지 예, 예, 신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좀 우리 청년님이 아까 오해를 하시가 답변이 예, 좀 예, 오해 제가-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예, 제가 맞죠, 아마 그죠? 개발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점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답변한 것 그죠? 같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까지는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내후년. 예, 예.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검투소득세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이제 지금 검투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모두 주가 조작 세례라는 취지로 그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검투세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여러 유형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모펀드도 저는 검투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된 유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일각에서는 이 검투세가 사모펀드 감세로 부자 감세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제 기재위 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듯이 오히려 전반적으로 검투세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모펀드에 대한 감세보다는 과세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저희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주가 조작 세력이 검투세 반대하는 여러 유형 중에 하나일 수가 있고 그리고 검투세가 시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주식 보유 현황이나 그 양도 이 차익 이 발생 현황이 그대로 이 과세 관청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가장 검투세에 반대하는 세력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반응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차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훈 위원님. 예, 청장님, 예, 그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이 해외 그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예, 예. 단속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서 이제 과세 사각지대 있다는 예.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말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단속 정보를 공유를 해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된다라는 데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뭐 본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예, 관심 가지고 좀 이렇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의원님.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최현석 의원님.